최근 인터넷 검색창에 초전도체라고 한번 쳐보셨나요? 가장 메인은 고온 초전도체 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온 초전도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등 핵융합 고온 초전도체 기술을 자립화한다는 등 화려한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하죠. 아마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진짜 세상을 바꿀 상온상합 초전도체인 LK99가 지금 해외 특허도 착착 승인받고 있는데 왜 저온이면서 이름만 고온인 척하는 저 기술에 언론이 더 관심을 갖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2023년 8월 이 엄청난 기술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신성델타테크와 함께 오신 주주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기술의 진가를 알기에 지금의 언론 보도 행태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고온 초전도체와 우리가 기다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상온상합 초전도체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현재 산업 현장에 이 두 기술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려 하는지 그 진짜 차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분야가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지, 왜 흔들리지 말고 이 밸류체인을 주목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3분경제 구독자님들이라면 고온초 전도체에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과학계에서 말하는 이 고온초 전도체의 작동 온도는 무려 영하 196도입니다. 액체 질소를 들이부어야 유지되는 엄청난 추위죠. 과거의 초전도체가 영하 273도의 절대 영도에서만 작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영하 196도로 온도를 올렸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고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크기의 냉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기업들이 영하 196도나 되는 불편한 기술에 당장 매달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필요한 곳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인공지능 때문에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 치우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미래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발전소는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두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대한 시설에 전기를 보내고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려면 결국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기술을 써야만 합니다. 영하 196도의 냉각기를 돌리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써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고온초 전도체를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에 쓰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니 길고 두꺼운 전선 형태로 구워내야 합니다. 즉, 이 고온초 전도체 분야는 철저하게 구리, 전선을 대체하는 거대 전력망과 전통적인 중공업 인프라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실적이 나오는 전통산업의 거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그것이 바로 고온초 전도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상온상합초 전도체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영하 196도의 거대한 냉각기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숨쉬고 커피를 마시는 이 일상생활의 온도와 기압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바꿀 꿈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기술적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전도체 물질은 기본적으로 도자기처럼 구워내는 광물질입니다. 툭 치면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고온 초전도체처럼 둘둘 말 수 있는 유연한 전선으로 만들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연구진들이 좌절을 겪었죠. 그런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전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할 발상의 전환,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전선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억지로 전선을 만들지 말자. 대신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의 부품 위에 이 초전도 물질을 아주 얇게 코팅해버리자.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방막 증착 기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볼까요? 딱딱한 밀가루 반죽을 억지로 길게 늘여서 국수를 뽑아내는 게 고온 초전도체의 방식이라면 상온상합 초전도체는 이미 잘 구워진 식빵 위에 아주 달콤한 초전도 잼을 얇게 펴 바르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전기가 통하는 길인 버스바나 발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컴퓨터의 반도체 기판 위에 이 LK99 물질을 나노미터 단위로 아주 얇게 입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가 지나는 표면은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상태가 됩니다. 전력 효율이 극대화되고 발열은 사라지죠.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이십니까? 고온 초전도체가 전선을 까는 전통적인 중공업 인프라라면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상용하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진공 코팅 장비, 정밀 신소재 같은 최첨단 IT 생태계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련주들의 섹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기술은 언제쯤 우리 눈앞에 상용화된 제품으로 나타날까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타임라인입니다. 작년 4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오근호 명예회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상용화 시점을 밝혔습니다. 바로 2030년입니다. 단순히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방막 증착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율을 안정화하여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까지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을 계산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근호 명예회장님이 이 상온상 합초 전도체가 쓰일 핵심 적용 분야로 딱 짚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산업의 끝판왕 양자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구글이나 IBM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처럼 매달려 있는데 그 거대한 장치의 99%가 다 영하 273도를 맞추기 위한 어마어마한 극저온 냉각 장치입니다.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고 크기도 집채만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온상 합초 전도체를 얇게 방막 증착한 반도체 칩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대한 냉각 장치들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만 한 칩셋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데스크톱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30년을 향해 달려가는 상온상 합초 전도체의 진짜 비전입니다. 고온초 전도체가 지금 당장의 전력망과 핵융합을 위해 구리선을 대체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켜보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첨단 IT 기기와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의 심장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30년 방향은 알겠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당장 내일 주가도 모르는데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4에서 5년은 정말 긴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뚫어드릴 당장 눈앞에 다가온 훨씬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퀀텀 엔솔의 로드맵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구자천 회장님이 하셨던 이 뼈있는 발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존 제품보다 전력 효율이 30%만 낮아져도 그건 대박이다. 이 말에 무엇을 의미가 뭘까요? 지금 당장 100% 완벽한 저항형의 상온상합 초전도체 하나에만 목을 메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퀀텀 엔솔은 무조건적인 초전도체 완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리나 도체보다 조금이라도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전도, 고효율, 저저항, 도전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시장을 점령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주총회에서 시제품과 관련해 어떤 부품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었습니까? 바로 버스바였죠. 전기차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전기가 통하는 핵심 통로 말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2030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기 전에 이미 기존 제품들보다 전력 효율을 압도적으로 높인 중간 단계의 혁신 제품들이 시장에 먼저 출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저항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항을 30% 아니 20%만 줄여도 당장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사갈 테니까요. 완벽한 초전도체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력만으로도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판을 뒤흔들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도 이미 출원했죠. 왜 언론에서 떠드는 전선을 까는 고온초 전도체와 우리가 뚝심 있게 지켜보는 방막 증착, 상온상 합초 전도체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지, 그리고 2030년이라는 거대한 목표로 향하는 길목에서 퀀텀 엔솔의 고효율, 버스바 같은 현실적인 무기들이 어떻게 시장을 먼저 장악해 나갈지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이나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이 기술이 가진 방막 증착이라는 본질과 퀀텀 엔솔의 현실적인 상용화 로드맵, 그리고 퀀텀 엔솔이 탄생하기 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KBSI에서의 검증 데이터의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남들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주로 치부하기엔 이들이 그리는 산업의 밸류체인과 청사진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3분 경제가 언제나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통찰력 있는 댓글로 3분 경제의 콘텐츠를 완성시켜주세요.